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 양도세에 대한 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여섯 번째 사례는 이 대체주택 양도 시의 비과세 요건입니다. 이 재개발 사업 기간 동안 이 거주하기 위하여 이 취득한 이 대체주택 양도 시의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사례를 한번 보면요. A주택을 2013년 4월 달에 취득했고 이 재개발 사업시행 인가를 2018년 12월에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 대체주택은 이 사업시행 인가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B주택을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 2020년 2월 달에 취득을 하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A주택이 이 2024년 6월 달에 완공 예정입니다. 이 상태에서 B주택을 2024년 7월 달에 양도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 B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질문은 이 재개발 사업 중 이 거주하던 B주택을 A주택 완공 후에 양도하려고 합니다. 제 경우 이 B주택 양도 시에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A주택 완공 후 언제까지 양도해야 하며 또 다른 요건은 있나요? 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이 귀하의 경우 이 재개발 사업 시행 인가일 이후에 이 B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이 재개발 사업에 따라 취득하는 A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A주택 완공 후에 2년 이내에 이 A주택에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이 대체주택에 대한 이 비과세 요건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5항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세 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럴 때만 이 대체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해 줍니다. 이 첫 번째 내용은요. 이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 자율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또는 소규모 재개발 사업에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에 이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요건이고요. 이 두 번째 요건은 이 앞서서 말한 정비사업들의 이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은 취약이나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다만 이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취약이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이 출국 사유가 해소되어 입국한 후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해외에 출국한 경우에는 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3년 이내에 다시 입국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요건은 앞에서 말한 이런 정비사업의 관리처분 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대체주택을 양도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만약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세 대상인 거죠. 그래서 이 대체주택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첫 번째 요건에 나와 있는 바로 이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에 이 대체주택을 취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사례입니다. 이 동고봉양 합가로 일시적 1주택과 1입주권이 된 상태에서 이 양도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1주택자가 1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한 아버지와 합가한 경우 어떤 것을 먼저 양도해야 비과세가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A주택을 아들이 2013년 12월에 취득했고 그리고 아버지가
이 2015년 8월 달에 B주택을 취득했고, 이 B주택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2020년 8월에 이 아버지가 조합원 입주권 대상자로 바뀐 거죠. 그런 상태에서 2022년 2월 달에 이 아들과 아버지가 합가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달에 아들의 A주택 또는 아버지의 이 B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A주택과 B조합원 입주권 중 어떤 것을 먼저 양도해야 비과세 적용이 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거나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가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겠지만요. 아닙니다. 1주택자가 이 동거봉양을 위해 1조합원 입주권을 가진 자와 합가할 경우 이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입니다. 주택. 따라서 A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겠죠.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면요. 그리고 이 B입주권은 주택이 아니므로 이 B조합원 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이 B조합원 입주권이 완공이 돼서 B주택이 된 경우에는 이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이 A주택과 B주택이 된 상태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이 먼저 양도하는 이 주택을 비과세 적용해 준다입니다. 이 먼저 양도하는 입주권은 이 비과세를 안 해주고 이 입주권이 완공되어 주택이 되었을 때는 이 둘 중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8번째 사례입니다. 이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비과세 내용입니다. 이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이 분양권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 이 종전주택 양도 시에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8년 11월 달에 A주택을 취득했고 2021년 3월 달에 이 B분양권을 취득했고 이 상태에서 2024년 2월 달에 이 A주택을 양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 A주택을 양도 시에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여기에 대한 답은 이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이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분양권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이 분양권 취득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 일시적 1주택과 1분양권의 이 비과세 요건이 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3, 2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분양권을 취득한 후에 3년 이내에 이 종전주택을 양도 시에는 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 이 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경과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상태에서 이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 적용이 됩니다. 이때 이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분양권을 취득한 후에 3년이 지나서 이 종전주택을 양도 시에 이 비과세 요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이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랑 이 똑같은데요. 이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이 분양권을 취득해야 되고 이 분양권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서 이 주택이 완공이 된다라고 하면 그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이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되고요. 이 종전주택은 이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이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고 하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9번째 사례입니다. 이 일시적 1주택과 1오피스텔 분양권 내용입니다. 2017년 3월 달에 A주택을 취득했고요. 그리고 2022년 1월 달에 B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2022년 7월 달에 이 A주택을 양도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1주택과 1오피스텔 분양권인 상태에서 이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요? 네, 이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 분양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 1주택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A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 사례는 이 A주택 취득 시기가 2017년 8월 2일 이전이었기 때문에 2년 거주 요건은 필요 없는 거죠. 마지막 10번째 사례입니다. 이 오피스텔 분양권에 대한 양도세율 문제입니다. 이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과세율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2년 이상 오피스텔 분양권을 보유했기 때문에 기본세율이 적용되겠죠. 참고로 이 주택 분양권인 경우에 1년 미만이면 7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60% 해당이 되죠. 하지만 오피스텔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1년 미만은 50%,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 2년 이상은 이 기본세율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까지 2부에 걸쳐서 이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Q&A 사례 10가지에 대하여 자세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혹시 일부를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꼭 시청하시기를 바라고요. 이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더 좋은 컨텐츠를 올리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